안녕하세요. 2022년 9월 24일자 57번째 마켓 코멘트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L 보실게요. CL 차트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오늘부터 새로 만든 지난주까지 했었던 그런 게 아니고 새로 만들어진 프라이스 레벨들은 초록색으로 일단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지난번에 했던 거랑 구분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보시면 지난주까지 85달러대에 머물고 있었던 유가가 가격이 월요일날 쭉 빠졌다가 다시 확 회복을 했죠. 그리고 나서 85달러 레벨까지 회복을 한 다음에 이제 화, 수, 목까지도 81.90 레벨 안쪽에 82.40, 82.49 이 정도 레벨이랑 위에 87 레벨 좀 못되게 86대 후반 정도까지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금요일에 확 빠졌죠.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떤 큰 뭐 이유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디만드 이런 것도 어떤 뉴스에서는 뭐 중국 디만드가 살아날 거라는 뉴스가 있었고, 또 어떤 뉴스에서는 미국 리세션 때문에 뭐 수요가 확 줄 것이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막 복잡한 가운데서 쫙 빠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일 날 레이트 시즌 이후에 그 달러가 굉장히 강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달러 강세에 의한 영향으로 수익을 내도 달러에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펀드 매니저들이나 그런 그 오일 트레이더들이 오일이 더 빠질 거라고 봤다, 이렇게 정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어떤 큰 무슨 수급 이슈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이건 전에 그려놨던 프라이스 채널이죠. 프라이스 채널에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쭉 빠지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빠지기 전에 지금 보시면 이 그 그린선, 그 초록색 연두색이라고 해야 돼, 연두색 선을 미리 요거에 맞춰서 그린 것처럼 보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쭉쭉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보통 트레이더들은 여기에 닿는 지지선이 어딘가를 찾겠죠. 근데 이렇게 일단 보시면은 처음 드는 지지선이 여기 다운 프라이스 채널의 로어 리밋, 그리고 그 로어 리밋이 딱 오늘 기존에 그려놨던 다운 트렌드 라인하고 만나는 이 지점이 어디였냐면은 78.81 정도 되는 이 지점이죠. 이 지점이 첫 번째 서포트 라인, 굉장히 강력한 서포트 라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더 빠질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엔 76.98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기존에 그려놨던 이 노란 프레스 레벨. 그리고 그 중간쯤에 뭐 하나 더 있나를 찾아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다 보면 이게 미리 그려놨던 건데, 미리 그려놨던 게 이 위에 여기 있는 그 보이시겠죠? 여기에 있는 이 고점, 전고점으로 만들어진 거고, 이 전고점으로 만들어진 프라이스 레벨과 그 사이에 뭐가 있나 봤더니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이 뭐 그 전저점, 이거 되게 약해 보이죠? 그냥 두 개만 하고 바로 다 튕겼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고점도 크게 눈에 띄는 거점이 없고, 그나마 볼 수 있는 게 여기에 있는 저점이겠죠. 그래서 이 저점을 프라이스가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빨랑빨랑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더 빠져서 이 노란 선 미리 해놨던 로이스트 레벨로 봤던 것들이 더 빠지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됐겠죠. 그럴 때 그 밑에 있는 다른 프라이스 레벨들을 하나씩 더 그려줍니다. 이 위에 있을 때는 여기까지 내려올 이유가 없으니까 괜히 복잡하게 그려놓을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얘기가 달라졌죠.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두 개 미리 그려놨었던 것들, 이것에
더 밑에 내려오는 선들, 거기에 어떤 게 있나 일단 프라이스 레벨을 그리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 막 쭉쭉쭉 빠져서 막 70까지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있던 이렇게 내려오던 다운 트렌드 라인이 혹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제 다시 그리기 시작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어지죠, 각도상. 그래서 여기에서는 74.27, 66.04, 62.43까지 일단 그려놓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려놓고 아마 다음 주에는 이 레벨들도 다시 오렌지색으로 같이 해놓을 겁니다. 왜냐면 다음 주에는 이 레벨들은 새로운 레벨들, 새로 만드는 레벨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쭉쭉 내려와서 일단 다운 프라이스 채널의 로어 리밋을 뚫고 내려갔고 그 다음에 기대했던 서포트 라인에 딱 닿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78.78선 거기에서 15분 봉을 보면은 무슨 일이 있어? 78.78선이면은 한 이 정도 됐죠? 이 정도 보시다시피 그 78.78선을 주위로 해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들이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결국은 78.78 위 안쪽으로 돼서 다시 뒤튕겨서 올라가는 78.25선에 그려놨던 여기서는 정확히 지지를 받았고 지지를 받은 다음에도 78.78선을 주위로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지지를 받다가 결국은 올라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려드린 다운 프라이스 채널의 로어 리밋과 다운 트렌드 라인에 해당하는 이 지점이 굉장히 큰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고 그것을 15분 봉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레벨이 앞으로의 그 레인지 무브의 레벨은 80에서 90 사이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80하고 90 사이라면은 뭐 이 정도에서 이 정도인데 지금 그 밑을 뚫고 내려온 상황이지만 아직도 80과 90 사이의 레벨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죠. 여기 이 다운 프라이스 채널에서 일단 여기서 또 지지받고 올라갔다고 지금 봐야 되고 다음 주에 뭐 더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프라이스 채널 안쪽에서 움직인다고 보고 프라이스 채널 안쪽에 90에서 그 80 레벨이 여기서 여기 사이니까 네? 그 프라이스 채널의 위쪽 3분의 2 정도에 해당되는 거를 제가 지금 프라이스 채널을 보고 있는데 프라이스 채널이 만나는 90달러와 프라이스 채널이 만나는 어퍼 프라이스 채널의 어퍼 리미트 만나는 게 한 10월 13일 정도 되니까 일단 10월 초까지는 이 레벨 안에서 움직인다고 이 프라이스 채널 레벨 안에서 움직인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뭐 다른 프라이스 레벨들을 만나서 저항을 받거나 지지를 받거나 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마켓이 계속 더 빠지게 되면 이 정도 되는 보신 거 78.25, 76.98 그리고 74.27 해당되는 그리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있는 것 뭐 이 정도인데 지금 이 정도로 쭉쭉 빠져서는 다운 트렌드 라인에 해당되는 저항은 크게 지지나 저항은 크게 없다고 보시고 레벨 트레이딩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이것은 또한 리퀴디티가 작은 마켓들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어떤 프라이스 다운 트렌드 프라이스 트렌드에 따라서 트레이딩이 되는 게 아닌 전저점과 전고점에 따른 프라이스 레벨에 디펜드한 그런 트레이딩이 될 확률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 70달러대에 세틀도 됐고 78달러대 때 세틀됐죠. 그리고 78달러 세틀되고 난 다음에 이제 79.43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뭐 무슨 특별히 큰 일이 있지 않는 한 다시
급상승할 여지도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급 하락할 어떤 그런 이슈도 당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하락이라고 해도 뭐 다른 하락이나 상승 때에 비하면 뭐 귀여운 수준이죠. 그래서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더 내려갈 확률은 그렇게 없어 보이고, 저는 이 프라이스 채널 안에서 움직일 것 같다. 한 1, 2주 정도는. 그게 제 기대치입니다. 제 분석은 그렇습니다. 예, CL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이미니 S&P로 넘어갈게요. 이미니 S&P입니다. 지난주에는 여기에 피보나치도 막 그려주고, 지지난주에 피보나치도 이렇게 그려드리기도 했었는데, 피보나치 그 절반 뚫고 다시 내려왔었죠, 지난주에. 그리고 다시 월요일에 오르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은 이 트렌드 라인, 이것도 미리 그려져 있었던 트렌드 라인이죠. 트렌드 라인에 결국은 저항받고 다시 빠졌고, 여기에서 장 막판에 이 프라이스 레벨 영향을 받아서 약간 반등했지만 결국 그 다음날 한 방에 쭉 빠졌죠. 수요일에. 뭐 이유는 아실 거고, 여기 밑에 걸어놨죠. 21일 september 위에 레이트 시전 있었던 날. 그래서 레이트 시전 한 후에 잠깐 올랐다가 이제 쭉 빠져버렸죠. 그리고 그 나서 목요일도 하락장, 금요일은 굉장히 하락폭을 더 키운 그런 장이 돼서, 뭐 여기에 미리,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장 중에 제가 이것들을 그려놓은 상태인데, 새로운 프라이스 레벨도 다 그냥 무시당하고, 워낙 모멘텀이 셌기 때문에 그냥 쭉쭉 내려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시 반등을 했고요, 장 막판에. 그런 다음에 이 두 프라이스 레벨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프라이스 레벨은 사실 그렇게 세 보이진 않았죠. 왜냐면 여기서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뚫렸었던 상황이지만 다 걸쳐 있기 때문에, 뭐 이 프라이스 레벨이 그렇게 아주 강하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또 그렇게 무시할 정도의 레벨은 아니었어요. 이 밑에 거에 비해서는 뭐 좀 작지만.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프라이스 레벨은 굉장히 스트롱하고, 일단. 그리고 여기에 튀기는 이 부분도 사실은 여기에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 월요일에 작용을 했었던 트렌드 라인이기 때문에, 그 트렌드 라인을 만든 이 포인트도 중요성을 갖게 됐죠. 그래서 그 중요성을 갖게 돼서 여기에 표시를 다시 새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모멘텀이 너무 세다 보니까 결국은 뚫렸고, 아직 컨펌은 안 된 상태죠. 컨펌이 안 됐단 말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걸쳐 있으면 컨펌이 된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더 빠져서 내려올지, 그래서 이 두 프라이스 레벨이 뚫린 거라고 컨펌이 날지 안 날지를 좀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지금 여기 다운트렌드 라인으로 만들어진 다운트렌드 라인 지지선과 여기 전저점 지지선이 겹쳐 있어서, 만약에 월요일 날도 비슷한 사이즈로 더 하락장이 된다면 여기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더 커졌고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할 것처럼 보이고, 그게 아니고 오늘 된 반등이 유지돼서 이 위쪽에서 프라이스가 형성된다면 다시 이 다운트렌드 라인까지는 회복할 가능성이, 그래서 3,875, 3,900 끝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3,800 중반 정도까지는 회복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어떻게 마켓이 움직이는지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운트렌드 채널에 안쪽으로 들어와서 아직 밑엔 닿지도 못했고, 다시 올라간다고 해도 이 프라이스 채널 안쪽에 있는, 그래서 큰 흐름으로서는
아직 다운 트렌드가 유지가 되는. 하지만 이걸 지금 베어마켓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겠죠. 왜냐하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월달 이후에 형성된 큰 스케일의 레인지 무브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 베어 트렌드라고 하시면 그건 좀 아니라고 반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하죠. 나스닥 보시면 이제 뭐 좀 전에 말씀드린 ES랑 비교를 해서 말씀드린 다운 프라이스 채널에 여기서 오히려 지지받아서 올라갔었다가 다시 다운 프라이스 채널 안쪽으로 들어오고 아직 컨펌은 안 됐지만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 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레벨이 여기서 떨어지고 이 프라이스 레벨 안쪽으로 들어올 때 프라이스 레벨을 하나 더 그려줬었죠. 왜냐면 여기에서 굉장히 큰 프라이스 레벨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쭉 올라가는 중간에 쉬었다 가는 그런 포인트고, 여기서 반등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정도까지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은 이 포인트가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포인트가 다시 의미를 갖는지를 컨펌을 하려면 이 트렌드 라인이 워크를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모멘텀이 너무 센 이후에 뚫렸기 때문에 검증은 워킹을 안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여기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여기서 반등될 때 워낙 스트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다시 다운 트렌드로 내려와서 이 밑에까지 여기에서는 뭐 이런 데서 지지를 받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뭐 이 두 포인트는 크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포인트들이 아니라서 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포인트들은 다른 마켓, 뭐 ES의 저가에 영향을 받았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트렌드 저항을 받았을 텐데, 사실 그런 식의 프레딕션을 하는 이유는 장이 쫙 빠졌을 때 어디서 반등할 수 있는지 반등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인데, 쭉쭉 내려가는데 웬만해서는 반등 포인트를 잡을 만큼 강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없겠죠. 여기서 이렇게 뚫고 쭉쭉 내려오는데 여기서 반등할 거야 아니면 여기서 반등할 거야 라고 포인트를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워낙 쭉쭉쭉쭉 빠지고 있기 때문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곳에서 뭐 도지가 나고 이러면 여기에서 뭔가 반등 포인트가 생기는가 보다 하고서 여기서 주식을 뭐 포지션을 잡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롱 포지션을 잡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뭐 그런 분들은 딱 이쯤에다가 스톱을 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포지션 잡았어도 짧게 스톱에 털리더라도 그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정도, 뭐 이 정도로 트레이딩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일단 쭉쭉 빠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어떤 반등 포인트를 잡는 것보다는 이미 기존에 있는 이 포인트가 뚫렸어도 다시 올라올 때 뭐 이런 데서 다시 롱 포지션을 잡는다거나 하는 방법이 좀 더 리즈너블한 트레이딩 방법이 되겠죠. 어쨌거나 보시다시피 여기서 일단 반등을 했죠.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트라이 했지만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 다시 내려왔지만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이 새로 그린 11,351 레벨은 의미가 있어졌습니다. 여기서 뭐 15분봉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여기 안에 있는, 여기서는 왜 반등했는지를 모르더라도 일단 이 포인트는 지지선으로서는 확실히 작용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다시 여기에서 반등을 할 여지가 있느냐? 그거는 월요일 가봐야 되겠죠. 주말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여기에서 반등한 게 어떤 큰 의미를 갖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면 보시다시피 15분 봉에서도 여기가 지금 4시 45분, 5시 뭐 이렇게, 이게 영국 시간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장이 9시에 끝나니까 뭐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막판 1시간 정도의 장이 급격하게 회복돼서 끝났다고 보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금요일 클로징
시간에는 대부분의 장이 올라서 끝납니다. 이거는 어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무브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1시간 이렇게 오른 거는. 그래서 이 1시간 막 그 금요일장 마지막에 오른 거는 큰 의미를 두지 마시라고 조언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뭐 이거에 비슷한 데서 시작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밑에서 시작을 하거나 아예 위쪽에서 시작을 할 확률이 좀 높아졌는데 그래도 월요일장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 게 나아 보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보실게요. 비트코인은 이번에도 정말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장을 보이다가 깨지고 나서 내려와서 여기에 일주일 레인지 무브, 그 다음에 아래로 시프트 해서 여기서 레인지 무브 일주일, 그리고 나서 조금 내려오는가 싶더니 갑자기 쭉 치고 올라가서 위에 있는 레인지까지 뚫고 올라가더니만 다시 내려왔죠. 다시 주저앉아서 여기서부터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따라가기만 하죠. 그리고 나서 아직도 심지어 이 위쪽으로 올라와 보이는 것도 끝에 걸쳤죠. 여기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게 이 원래 있던 레인지 2738 거기하고 18643 이 레인지 안에서 그냥 움직이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업 다운 다시 이게 이제 올라갈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리고 중요한 건 지난주에 깨진이 많이 했었던 2만 라인이 컨펌 됐었죠, 한번. 그래서 월요일 날 2만 라인이 깨지는 걸로 컨펌 되고 그 이후로 아직 2만 라인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밑에서만 놀고 있는데 뭐 지금 이 트렌드 라인을 계속 쫓아간다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걸쳤으니까 다시 이 밑으로 내려와서 더 빠질 확률도 있지만,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17,611 이 저점 말고는 그 밑으로는 닿아본 적도 없고요. 여기서 18,643도 계속 닿지 않다가 9월 초에 닿고 쭉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서 닿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어떤 큰 빅 무브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계속 이 레인지에서 슬금슬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업다운 해서 아주 힘들게 올라갔던 것도 한 번 쭉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졌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다시 한 방에 빠지고 뭐 이런 패턴이니까 여기선 큰 어떤 기대가 안 됩니다. 트레이더로서는. 이런 장은 트레이드 안 합니다, 저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뭐 수익 내기가 어렵죠. 그런 상황이니까 비트코인은 좀 그냥 길게 보시고 포지션을 그대로 놔두시던지, 아니면은 빠졌다가 다시 움직임이 살아났다고 여겨질 때 모니터링 하시다가 그때 다시 들어오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항상 열려 있으니까 댓글이나 다이렉트 메시지 같은 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한 답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이 요새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조회수를 보면. 그래서 그래도 혹시 새로 오신 분들이나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새 동영상 물론 항상 토요일 아침, 한국 시간 토요일 아침 비슷한 시간에 올라가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새 동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위에 제 동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이 널리 알려서 좋은 건 같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은 주말 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